잘 들었죠? 네. 제가 수년 전에 이 중국 철령에 가서 개척을 할 때 그때는 이분도 못 만났어요. 아마 우리 박 기사도 가까이 있었는 것 같은데 못 만났고 맞아요. 오늘 오신 분도 못 만났고 교사 생활 하시는데 근데 저 끝나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천명이에요 또. 그렇죠? 철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부터 지금까지 온 모든 사람들을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같은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고 섭리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기름 종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름 교회 안에서도 기름이 많은 좀 논란의 주제예요. 명확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름 이름은요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다? 그리스도. 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 여기 보면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슈아인데 이것은 요구하는 거다 구원이시다. 그래서 단축해서 예수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마시아,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오고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분은 말씀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 씨앗. 씨앗은요,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씨앗이 다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년이 돼도 그 씨앗에 기름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예수님은 씨앗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마지막 제 이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5명은 같이 기다리고 사모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뭐가 없는 거죠? 기름이 없었어요. 나머지 5명은 이분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 기름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뜰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제단에 양을 잡는 곳, 짐승을 잡는 곳, 물두방 안에 들어가서 떡상, 촛대, 향단, 지성소, 희장, 그놈의 지성소, 법궤, 시원장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 성소에 막을 치놓은 바깥 테두리에 있는
말뚝조차도 다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입니다. 그분은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성전이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불빛을 비추게 했던 그것은 촛대고 그 촛대에 불빛이 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가 기름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일곱 교회에 일곱 별을 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도자들을 교회를 붙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불빛도 예수님이시고 촛대도 예수님이시고 기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근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 생명의 본질이 피죠. 피가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이세요. 간정에 피가 죄를 씻는다. 피가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 생명의 본질이 피가 피로서만 남아있으면 의미도 없어요. 이 피가 각 세포에 다 전달이 돼야 모든 세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소화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건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본질과 현상이 아무리 있어도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면 혈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혈관입니다. 그 혈관은 본질이 되는 생명을 실어다 날라다 줘요. 그럼 각 세포에 다 날려들면 그 세포로부터 신경이든 뼈든 모든 세포가 0.03mm 이내에 다 배치되어가지고 혈액을 다 공급받아야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또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혈관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피가 생명이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말로 피라고 하는 겁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 살은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양식, 영적 양식. 그 말씀 속에서 뭘 취해야 돼요? 살을 지어 짜면 안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상입니다. 그분의 정신,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십자가의 사상, 정신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사랑의 본질에 의한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랑은 의와 빛과 생명이다. 그게 현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건 뭘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남을 내가 가진 모든 생명까지 다 바쳐도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게 다지. 그 본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내가 주는 사랑은 달라요. 그 본질에 의한 현상일 뿐이야. 우리는 그 본질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면 영광의 천국, 성화되는 것, 칭의, 영광 그 모든 건 현상이에요. 부활도 현상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생애가 현상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현상이에요. 무엇에 대한 현상?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대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과 본질이 있어도 이 본질이 연결되지 않으면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본질이 연결되지 않았는데도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게 행함의 의라고. 유대인들이 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본질을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은 그 성령 자체가 그렇게 본질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과 예수님을 하나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영으로도 말하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마칠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사용하게 돼요. 그것은 혈관만 아니고 혈관이 필요한 게 성령은 본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제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분의 본성을 내 가슴 속에다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이 원리와 현상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이제 조화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령을요 추상적인 경험을 받았더래요. 성령 보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성령 충만하게 그 엉뚱한 귀신이 임해가지고 지질군의 소리를 하고 이상한 언어로 방언을 하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사상이에요.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 오늘 이 기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름이 참 중요합니다. 지방이 하는 역할을 간단하게 보면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제공해요. 그래서 그 지방의 1g당 9칼로리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로. 우리가 여러분 먹고 난 음식들이요 바로 에너지로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으로 다 바뀌어야 돼. 당으로 바뀌어서 나는 살을 안 찌니까 많이 먹어도 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당을 에너지화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기름으로 저장해요. 이 기름으로 저장했던 것들을 필요할 때 내놔요. 그 지방 하나가 9칼로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제공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세포의 구조를 보면 세포막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지방이에요. 그리고 그 세포의 구조, 기능들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고 심지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이런 모든 호르몬에 대한 생성, 합성에 아주 필요한 것이 지방입니다. 비타민은 또 여러분 비타민을 먹으면요 비타민제를 혹시 사다 먹으면 곁에요 발라져 있어요. 뭐가 발라져 있죠? 기름이에요. 기름. 여러분 초코파이라는 거 아시죠? 네. 전 세계에서 단일 제품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과자 종류가 초코파이입니다. 다른 나라를 15번 하다가 파니까. 이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파이 몇 개 없어요. 초코 차가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설탕이에요. 그리고 다음 뭐냐, 기름이에요. 근데 왜 기름이 안 녹지? 냉장고에 안 넣어도 안 녹잖아요. 왜? 기름을 굳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완전 기름이야. 해로운 거예요. 근데 비타민이 왜 비타민제 기름을 바르냐 하면 기름을 안 발라놓으면요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염산에 의해서 다 끝나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사망.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와 함께 비타민을 드신다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위장을 필요하면 몇 시간 걸려요. 삼겹살이나 불고기를 제대로 씹지 않고 넘어가는데
덩그리가 넘어가요. 뭐 잘기 쌀처럼 쌀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면 4시간 반 안 나가요. 이게 통과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6시간도 걸릴 수 있어요. 그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8시간도 걸릴 수 있고요. 치즈 같은 그런 경우에는 8시간도 위장 안에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비타민이 있는 채소를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요, 얘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에요. 3대 영양소가 뭐죠? 단백질, 당질, 그 다음 지방이죠. 그 중에 시간이 제일 작게 걸리는 음식이 과일 종류가 아니에요. 과일은 당질이에요. 과일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제일 작게 걸려요. 지방이 제일 빨리 통과해. 소화시킬 게 별로 없어. 그거는 바로 통과해. 통과. 그 지방의 배가 당질이에요. 하얀 쌀, 현미에 있는 당질, 과일에 있는 당질, 이런. 그것도 이제 다당 종류냐, 여러 가지 당이 복합적이냐, 복합적이지 않은 꿀, 설탕 이런 게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당이냐.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당은 급속히 촥 들어갔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당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오세혈관이 막 터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잘 하셔도 선별해서 잘 드셔도 야채, 채식을 하셔도 당이 급속히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음식을 드시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고기를 안 먹어도 혈전을 많이 만들어요. 왜? 이게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스파이크. 그러면 혈관이 터져요. 어디가? 오세혈관이 터져요. 이 터지는 게 여러분 안 보이죠? 이 터지는 걸 막아야죠. 그러면 간에서 말이죠. 그 트로펜제라는 효소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K하고 합성을 시켜서 피를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혈전이에요. 잘못 생활하면 간에서 계속 피를 굳어지게 하는 혈전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터진 데를 막아야죠. 그래서 당 종류도 단일로 된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현미쌀에 있는 거는 복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꿀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과일탕이라든지 이건 전부 단일 구조예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혈관만 터주는 게 아니라 쫙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거는 성격을 굉장히 포악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고 화를 내면 잘 안 내리고 갑자기 살인할 일도 아닌데 사람 죽이는 거. 포악해.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바람도 잘 펴요. 그래서 어릴 때 단 걸 먹지 마. 그런데 이 비타민들이 기름은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염산 때문에 비타민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을 발라놓는 거죠. 그럼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약을 먹는 게 아니죠.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얘들이 안에 있는 단백질과 같이 섞여버리는. 고기를 안 먹어도 콩도 단백질이 있죠. 견과류도 단백질이 있죠. 심지어 현미쌀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럼 얘들하고 있다가 보면 비타민은 다 끝나버려요. 소장까지 전달이 안 돼요. 비타민은 위장에서 흡수가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비타민을 충분히 우리가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돼. 어떻게?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지 마라. 심지어 이러한 것과 다른 과일을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마라. 따로 먹어. 과일은 가요. 그럼 이게 잘 가요. 금방 요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할 때 기름은, 지방은 바로 이 비타민들이 소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기름, 지방이 필요한 겁니다. 체온 조절. 여기 집을 지을 때 보면 단열재가 들어가잖아요. 단열재는 두 가지 일을 해요. 안에 있는
이 따뜻한 열기가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바깥에 뜨거운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 몸에 뭐가 해야? 지방이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호하는 일을 해. 내부와 외부의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어. 여러분 안에 있는 위장이든 소장이든 대장이든 간이든 간에 누가 싸고 있어요? 기름이 다 싸고 있어요. 기름. 특별히 위장계통. 여러분 뒤에는요 기름이 쌀 필요 없어요. 덩어리요. 근데 앞쪽에는요 이게 없어요. 거기. 그래서 복부에 뭐가 있죠? 지방이 있어.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안 돼요. 그 싸고 있는 지방이 오래 가면 안 돼요. 자주 바뀌어져야 돼요. 있는 그 지방이 자주 바뀌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안 하면 그 지방이 오래 가요. 매출이 안 돼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방색이 하얀색이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항토색이 돼요. 그러면 항토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럼 오히려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그럼 우리 몸에서요 항토로 돌아가지 말라고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출연하는 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암세포는 우리를 빨리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암은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사람의 마음도 양면성이 있죠. 성과 아주 있듯이 손도 양면성이 있다. 양면. 암에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한쪽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이. 근데 한쪽 반대편을 보면 가장 충성스러운 세포.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세포가 암세포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항토색이 된 그거를 근데 항토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암세포를 출현시켜가지고 이 노랗게 된 기름 쓰레기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이거 누가요? 암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 막 하는데도 계속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얘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계속 확장돼요. 확장. 이 확장을 빨리 멈추게 하려면 암세포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마취시키고 뭐하고 항생제 그 자체가 자꾸 쓰레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암세포가 어떤 기관이 막히면 죽는 거죠.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암이 창자를 막아버리든지 어떤 기관을 막아버리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름이 내장을 다 보호하고 있다. 근데 이 보호하고 있는 건 자주 바꿔야 된다. 보초를 세울 때요. 그 보초를 밤새도록 안 세워요. 그럼 좋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교대 교대를 해줘야 돼. 그 추운데 겨울에 야한가에 가서 한번 서 있어 봐요. 파도가 칠 때는 이 파도에 물들이 막 날아와요. 얼마나 추워. 바꿔줘야 돼. 이 지방을 교체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지방은 내부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바깥쪽도 마찬가지야. 이런 갑자기 푹 앉았을 때 다치지 마. 여기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어요. 지방. 근육이 있고 지방이 있고 이런 데 다 지방이 있어요. 근데 연세가 들면 그 지방이 자꾸 없어지는 거지. 그런 충격을 완화하고 동시에 또 미용을 멋있게 아름답게. 여성이 여성다우면서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선미가 있어요. 남자는 지방이 좀 덜해요. 그래 각이. 또 식욕 조절을 해요. 포만감이 오래 가도록 기름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미리 먹어버리면 배가 부르지 않은데도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은 같이 먹더니 튀겨 먹어야지 앞에 먹으면 안 돼요. 혈관과 신경생성을 해요. 혈관세포하고 신경세포를 다 만들어주는 게 누가 하냐? 이게 또 기름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혈전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혈관을 탄력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피가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지방이 부족하면 혈전이 생성이 되는 것이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쌓이게 되죠. 근데 이 지방도 좋은 지방이라 해요. 좋은 지방은 나쁜 기름들을 용해시켜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대부분 동물성 지방들이 나쁜 지방이에요. 식물성 지방들은 아주 입자가 작아요. 이 컵에 넣어놓고 흔들어 버리면 거의 물하고 용해되어버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나쁜 기름들, 여러분 혈전에도 보면 단백질과 지방이잖아요. 그 지방을 용해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기름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메가3 들어봤죠? 어디에 많다고요? 등푸른 생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왜 등푸른 생선들이 그렇게 많냐 하면 고등어라든지 새치라든지 꽁치라든지 얘들이 등푸른 거예요. 얘들은 여름바다에 안 살아요. 저 러시아 쪽에서 찬 냉기에 물이 내려올 때 그때 내려와요. 냉한 곳에 살아요. 그 냉한 곳에 사는 그들이 기름이 많단 말이에요. 고등어 보면 비린내 나죠? 지금 비린내 엄청 나잖아요. 그 기름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들이 찬물에 들어가면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굳어버리지 말라고 물 많이 넣는 거예요? 지방 가운데 바로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오메가3. 오메가3가 기름이에요. 오메가3, 4, 6, 7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기름이에요. 기름의 한 성분들인데 기름 속에 이걸 넣는 이유가 굳어지지 말라. 이게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는데 고기는 있어요 없어요? 짐승종은 없어요. 고기에 있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지방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많다. 자, 그런데 이제 지방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기름, 파물류, 올리브유 쭉 있는데요. 자, 여기에 C가 뭐예요? 원자 기록 C가 뭐예요? 탄소잖아. 탄소. 그게 16이 뭐예요? 탄소가 16개가 있다는 거예요. 16대 0. 그렇게 됩니다. 스테라산 18개, 올레인산 18, 18.1이란 말은 이런 올레인산이 복합 한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 2개라고 하는 건 복합 2개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런 구조가 3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기호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 팔미드산, 이 좋은 기름들인데 보시면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파무, 올리브유 어디가 많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팔미드산은 포화지방산이거든요. 나쁜 기름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스테라산 보세요. 보시면 어디가 많죠? 누구? 파무. 그 다음에 올레인산, 이건 좀 좋은 거예요. 이건 오메가. 기름들을, 나쁜 기름을 다 용해시키는. 이 기름들은 보면 들기름 13.8, 참기름 많죠? 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콩기름, 콩도 이렇게 많아요. 옥수수 기름, 그 다음에 파뮤, 그 다음 올리브. 뛰어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올레인산이. 옥수수, 저 올리브가. 그 다음에 이놀레산입니다. 이것도 보면 참기름이 엄청 많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콩기름도 많죠. 그 다음에 옥수수 기름, 파뮤, 올리브 얼마 없죠. 무조건 올리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참기름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콩기름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식물을 어디까지 비교한다는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백두산이 좋으냐, 한라산이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런 분은 똑같은 것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 말은 골고루 드셔. 거기 뭐 꽂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조화롭게 잘 드시면 좋아요. 여기 알파 일로라산도 보세요. 들기름은 저렇게 올라가요. 이러한 것들이 장단점이 다 있다. 그런데요, 이제 요거를 보시면, 자, H가 뭡니까? 수소. 네? 수소. 수소잖아. O는? 요거는요, O는 산소예요, 산소.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가다 여기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요게 뭐냐면 복합구조예요. 여기에 산소가 복합구조로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쭉 보세요. 8m 사는 복합구조가 아니죠. 이건 뭐예요? 단일 구조라고, 단일. 구조가 하나다, 기름이. 자, 요거는 보세요. 몇 개예요? 2개가 있어요. 이놀레산 2개가 있어요, 구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가 복합 구조일수록 잘 얼지를 않아요. 단일 구조일수록 잘 얼어요. 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나 혼자 있으면 춥겠죠? 근데 추운 겨울에 둘이 이렇게 포옹하고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등산 갔다가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 보면요, 같이 끄라고 죽고 있어요. 왜? 추우니까. 기름이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잘 얼지는 않는데 뜨거우면 빨리 파손되겠죠. 뜨거우면. 올리브는요, 거의 단일 구조예요. 그러니까 영하 1도만 돼도 얼어버려요. 참기름, 콩기름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구조가 이렇게 올레인산, 발미드산, 참기름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리브 오일 여기 보면 3일 복용 후에 검사 결과는 올레인산으로 인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이 8% 감소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5% 증가했어요. 나쁜 거는 감소하고 좋은 거는 증가하고. 좋아요, 나빠요? 이러면 혈관 속에 있는 기름때를 없애겠죠? 간에 있는 지방 없애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어떤 기름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올레인산은 불포화지방산으로 무색 무취의 기름 상태 액체고 올리브유 등 유리의 주성분 물질이다. 그런데 이런 이 기름들이 쭉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예를 들어 포화지방산. 이 포화지방산이 무조건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신경도 만들어야 돼. 혈관도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우가 지나치면 안 돼요. 면역체계, 뇌 건강, 호르몬 조절, 나쁜 이 콜레스테롤이 이런 역할도 하지만 이게 많은 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사의 원인은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다. 그럼 불포화지방산,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해바라기, 콩기름,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올리브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견과류 종류에 호두, 아몬드, 두부, 콩, 기리, 현미, 메밀, 감자, 고구마, 파, 땅콩, 호박씨, 청깨, 땅 이런 데 다 들어있어요. 뭔가요? 좋은 콜레스테롤. 근데 요즘 병원에 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음식을 잘못 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데도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먹은 음식이 결국에는 소비가 되지 않으면 기름으로 바꾸는 건데 이 기름이 좋은 기름이냐 나쁜 기름이냐예요. 많은 동물성 기름들 같으면 대부분 나쁜 기름이에요. 나쁜 기름은 남아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좋은 기름들로 남아요. 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름을 안 먹어도 그렇게 돼요. 자, 이게 이 올리브예요. 이 방송에 나온 건데 변비를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하이신제약을 기록해놨어요. 올리브를 한 숟갈씩 드시면 좋은 게 있어요. 변비를 아주 좋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야채를 하게 되면 섬유소, 억센 섬유소들이 장에 내려가면요, 장벽에 그 키스를 내요. 상처를 낸다. 이 상처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근데 그 상처들을 다 아물게 하는 누가 있는 올리브오일을 해요. 좋죠? 네. 그래서 올리브를 식사 때 나물에 조금 사용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올리브가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식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포마스도 쓰면 안 돼요. 물이 깊은 데 쓰는 거예요. 피워 이것도 안 돼. 정제된 오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만약에 튀김 음식을 한다면 이게 낫겠죠. 또 고열을 더 잘 견디니까. 근데 우리가 추천하는 건 여기에요. 요것도 있는데 이건 너무 비싸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는 오일을 착즙한 거예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제일 좋은 종자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착즙한 거는 여기 들어가고요. 1등급. 그 다음에 햄은 여기 들어가요. 그렇지. 그런데 엑스트라 버진 정도는 야채 샐러드를 할 때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름들이 건강을 위협한다. 자, 여기 보면 전부 올레인선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견과류. 자, 견과류하고 올리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여기는 21.63, 31, 40, 56, 57, 61, 65. 근데 올리브가 얼마죠? 70. 올레산. 그래서 여러분이 엑스트라 버진 살 때 올레산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게 좋은 기름이에요. 자, 그 다음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올레인산을 섭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레인산이 전혀 없는 올리브도 있습니다. 왜? 정제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올리브 오일을 먹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확인을 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올레인산 해놨죠? 네. 몇 프로예요? 82.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용유로 파는 올리브를 하다가 보니 좋은 게 있어. 81.23%. 이게 좋은 거예요. 자, 올리브의 영양 성분입니다. 이거 기름이 아니에요. 올리브 그 종실류의 기름이 아닌 그 열매에 있는 영양이에요. 많습니까? 많아요? 니아신, 나트륨, 단백질, 당질, 레티놀, 베타카로틴 쭉 다 있어요. 칼슘까지. 자,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뭐죠? 이게 뭐죠? 콩이에요. 그냥 왜 대두 콩이에요? 대두 콩. 이 대두 콩이 작은 거는 35.7이고요. 많은 건 45%예요. 단백질. 근데 이 콩에는 전 세계에서 콩처럼 이렇게 다양한 종합 세트를 가지고 있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올리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오. 자, 그럼 이걸 비교를 좀 하려면 이게 어떤 거는요, 사포닌 같은 건 인삼보다 더 좁아. 이렇게 하면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이 해놨어요. 이거는 콩이고 기름 아니에요. 콩이고 이거는 올리브예요. 자, 니아신 0.4mg입니다. 여기 니아신이 얼마죠? 누가 많아요? 콩이요. 네, 여러분이 이쪽이 많으면 콩, 이쪽이 많으면 올, 아시죠? 네.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나트륨, 올. 그 다음에 단백질, 콩. 그 다음에 당질. 콩. 비교를 한번 해봐요. 대부분 콩이 승리야. 그런데 왜 그 올리브 사드신다고 그렇게 고생하셔? 근데 올리브유는, 자, 이제 유는 이제 볼게요. 자, 유는 이렇습니다. 식품에 대한 성분표를 보면 수분이 0.1, 공기름이 열량 884 칼로리예요. 지방이 999. 아니, 전부 다 기름이야. 수분 1% 빼버리면 지방이 지방. 그 지방 안에 포화지방이냐, 단일 불포화지방이냐, 다중 불포화지방이냐, 그 차이지. 그 안에 뭐 오메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방이 999라고요. 올리브도 보세요. 열량 884, 지방 999. 무슨 차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급적이면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럽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변형시키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지. 넉대 물 끓이면 넉대 맛은 하나도 안 나고 엉뚱한 깨소금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오이는 오이 맛이 나요. 맞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지방산도 보세요. 지방산. 지방산을 나누게 되면 이게 거의 비슷해요. 올리브하고 콩기름. 그러면 여기서 뭐 있냐면 살았죠. 발았죠. 이 발화점이 몇 도냐? 콩기름도 뛰어나요. 그 나중에 제가 후라이 할 때는 몇 도가 되고 뭐 하는지 다 온도에 따라 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보면 이 올리브를 람세스 2세 모든 질병에 대한 약으로 올리브를 마셨다. 저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에는요 신이 내린 음식이 올리브다. 그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해요. 신의 열매다. 그런데 여러분 콩보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는데 기호를 보다가는 열매가 훨씬 낫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요즘은 콩기름이 옛날처럼 막 열에다 해서 짜는 게 아니야. 앞차리로 내부는 돼요. 콩기름도 끝은 거야. 근데 그 콩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전 세계 콩의 70% 우리나라 거예요. 이 콩이 언제부터 썼나? 약 5,8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썼던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고조선 그 위에 신시 배달고 그 시대를 우리는 고음나라에 한국시대라고 해요.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이제는 초등학교 교과서로 바뀌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도 이걸 지금 다 확인을 하고 각 나라에서 발표하고 그래요. 실제적인 역사예요, 역사. 그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선사시대, 신석기 시대 때 발견된 무덤 속에 콩들이 다 발견된 거죠. 그런데 콩의 유전자가 제일 많이 나갔는 게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많이 불성이 있다. 미국에서 말이죠. 각 곡식 종류들을 전부 수집을 했어요. 그 중에 콩을 우리나라 걸 가져갔는데 전 세계 콩의 80몇 프로가 우리나라 콩이에요. 우리나라 콩 종류가 3,900 몇 개인데 다른 세계 가족보다 훨씬 더 많아. 이 콩을 가지고 조작을 했어. 미국 콩이 전 세계에 나오고 그게 우리나라 뒤돌아오고 있어요. 유전 변형시켰어. 그 우리나라는 원래 콩이에요. 그 옛날에 콩들이 많잖아요. 콩으로 두부도 만들고 콩으로 또 나물로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콩나물이지. 콩, 된장, 간장, 별것다 만들었어. 그래서 세계 그 유네스코에서 검색을 보면요, 한국 사람 조선인들이 제일 머리가 뛰어나요. IQ. 유대인 아니에요. 제일 뛰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 콩에서 우리를 찾는데요. 왜냐하면 콩을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콩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두만강 할 때 두만강이 뭐예요? 콩 가래 콩이 배에 띄워놓은 게 전부 다 콩이에요. 그 두만강. 여러분 우리가 되게 멍청하거나 바보같이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숙맥 같은 놈아 그러잖아. 숙맥. 네. 숙자가 콩이에요. 콩. 맥은 뭐냐면 보리맥자예요. 숙맥. 그러니까 니는 콩하고 보리도 구별을 못하나? 그때 쓰는 말이 숙맥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콩의 종류. 그런데 제가 꼭 콩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결과물을 구하기 어렵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또 그게 비쌌어. 어려운 부분이 일일이 수입
사기 올리브 그 좋은 걸 해서 구입하기로 비싸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곳마다 그 형편에 맞게 다 주셨다. 아멘. 그는 특별히 콩만 해도 옛날 분들이 콩을 밭에보다 밭에 소고기다.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잘 그렇다고 콩만 드시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올리브도 써야 되지만 콩도 쓰고 근데 기름보다가는 뭐가 낫다? 훨씬 콩 자체가 더 좋아요. 그걸 기름 짜는 것보다 올리브도 짜면 돼요. 이걸 짜면 말이죠. 빨리 변질이 되죠. 짜가지고 그 안에 뭐 올리브가 보면 쓴맛이 나거든요. 쓴맛이 나고 올리브 그 잎은 항생제예요. 그런 게 들어가면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짜면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청소할 때 타운을 집어넣어요. 그게 해로워. 그래도 피부 같은 게 안 해롭다. 그래서 그런 걸 정화시키지 않고 그냥 좋은 종실들을 딱 짰을 때 나온 걸 먹어보면 짜릿하게 자극을 준다. 근데 그런 올리브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없잖아요. 가져와도 유지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배로 뭐 가져오고 유통기한이 1, 2년 되는 그 1, 2년 이전에 다 변질돼요. 그래서 그런 기름보다는 올리브가 좋은데 이 올리브도 그냥 먹는 거예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곳에 절이는 거예요. 절이면 좋다 나쁘다? 기름을 쓸 때 기름을 무조건 먹지만 하는 게 아니라 참기름, 콩기름, 들기름, 옥수수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을 써대 많이 쓰지 말고 조금 기름에 막 넣어가지고 튀기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감자전 이 정도로 상관없어요. 그 감자전 하는데 올리브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돼요. 이 시간이 다 돼가니까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자꾸 체질을 쭉 다 보여드리겠는데 자, 여러분이 이 기름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1번이 물입니다. 물. 자, 2번, 3번 중에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어디가 동물성일까요? 3번일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분리가 되지. 여기는 그냥 물에 넣어버리면요 기름이 전부 굳어가지고 덩어리가 기름이 강해져. 근데 식물성은 보면 이렇게 돼요. 올리브,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이런 종류예요. 흔들어 버리면 입자가 없어요. 거의. 이게 해롭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이게 혈관 속에 기름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면 그런 게 있는 곳에 피가 통과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이게 모세혈관이 머리카락 10분의 1로 잘라놨는데 그 정도로 가는 곳에 말이죠. 이런 게 들어있으면 기름이 큰 게 있으면 적혈가 통과가 됩니까? 못해 막혀버려요. 이런 기름이 나쁘다는 거죠. 가급적 기름을 드시더라도 좋은 기름을 써라. 네. 또 좋은 기름 쓴다고 해서 무슨 올리브냐 특정한 식물에만 국한시키지 마라.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화점을 보면 발화점 하나 볼게요. 프라이팬에 이거는 기름이 튀기는 거예요. 160도, 180도, 와, 120도, 150도, 요 정도. 자, 보세요. 이 후라이를 할 때 어떤 것이 열이 제일 많이 올라가나 한번 잘 보세요. 기름 속에 넣어서 하는 이게 제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감자 튀김, 고구마 튀김 이런 거 있죠? 이건 나쁘다는 거죠. 그러나 뭐 요 정도 계란 후라이 정도 140도예요. 요 정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와플 할 때도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기름을 써보면요. 자, 이게 발화점이에요. 발화점에 제일 잘 견디는 건 아보카도 기름입니다. 너무 비싸게 쓰지 마요. 안 써도 돼요. 이게 엑스트라 버진이에요.
카놀류가 뭔지 알죠? 이건 쓰지 마세요. 카놀류가 월동추. 월동추가 뭔지 아시죠? 제주도에 유채꽃 아시죠? 네. 그 이름이 월동추예요. 그 줄만. 이 유채꽃 기름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전량 수입을 해요. 근데 캐나다에서 이 월동추 기름은 옛날 틀기름.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애기 못 낳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싹 걸러내고 유전자 조작을 해서 완전히 100% 변형시켜서 나온 게 캐나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전부 이 기름을 써요. 심지어 삼육김에도 보면 카놀리아를 써요. 옛날에 올리브 써다가. 이게 싸니까. 근데 이게 쓰지 말라고. 너무나 유전자 변형이 심하니까. 그럼 뭐 이게 다른 걸 한번 보세요. 공기로 괜찮잖아요. 옥수수, 쌀, 포도씨유, 면씨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보면 이런 기름들이 전부 올라가요. 올리브도 보니까 192도, 이거는 230도까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 했을 때 이 정도는 다 가능하다. 이거는 조금 올라가지만 이건 좀 안전하지 않고 나머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죠. 맞습니까? 아멘. 올리브도 되고 공기름도 되고 옥수수 기름도 되고. 근데 왜 올리브를 샐러드 할 때만 써라 하는 거예요? 자매, 왜 올리브를 야채 샐러드 할 때만 써라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싼 오일을 왜 이다 하냐 이거지. 야채 그냥 쓰라는 거지. 특별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온도를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하더라도 프라이팬에 감자전, 뭐 녹두전, 도라지 뭐 이런 거, 더덕 이런 거 충분히 됩니다. 계란도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또 기름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씩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요리를 만들고 변형시키지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의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입맛이 좋게 하고 그래서 건강에 좋게 하고 이것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